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관상. 관상. 나는 시점을 봐서 나는 관상을 잘 모르는데 관상을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드릴게. 제 관상은 어때요? 갈수록 괜찮은 관상. 처음엔 아마 20대는 조금 약간 갈팡질팡을 했을 거예요. 20대는 조금 갈팡질팡이고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안정을 찾는다 그랬어요. 30대 후반이 이제 자꾸 그리고 40대, 50대는 굉장히 부가 온다 그랬다. 얼마큼 부예요? 그거를 부라는 거는 책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그릇이 다 다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뭐 사장님들 뭐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릇이 크잖아요. 또는 어마어마한 부가 오지만 또 우리들 같이 이렇게 섬이 조그만 저기 내 그릇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게 부라고 봐요. 그지 그냥 그릇은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 질문이 네. 관상이긴 한데 네. 편안한 말년을 보내기 위한 관상 바꾸는 방법. 관상을 바꾸는 거야. 나의 기운을 바꾼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기운을 갈것 같아요. 관상을 우리가 바꾼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코가 비틀어졌다든가 그런 거는 분명히 안 좋은 관상이잖아요. 저는 그냥 영적으로 보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얼굴이 비틀어졌다든가 코가 비틀어졌다든가 그런 거는 별로 좋지가 못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관상을 바꾼다. 요즘 젊은 사람들 성형을 하고 이제 저도 눈썹에다 조금 돈 좀 들여시오. 눈썹 문신? 네. 근데 눈썹을 어떤 사람들은 뒤에다 갖다 냅다 하는데 정말로 큰 기업 사장님들, 회장님들 보면 앞눈썹이 굉장히 진합니다. 여기. 그렇죠, 한번 그렇죠. 집어주세요. 어디? 여기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조그만 거 동글동글한 갖다가 딱 붙여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정말로 그 관상을 갖다 딱 그냥 빼고 눈썹을 뽑고 빼고 해갖고 갖다가 무슨 저 옛날에 저기처럼 그냥 일자 눈썹을 갖다 해서 참 그런 게 많거든요. 정말로 앞 눈썹이 진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건들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태생적으로 원래 네네네. 진한 사람. 그렇죠. 근데 일부러 앞눈썹 진하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팔자주름.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온 팔자주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팔자주름이 뭐 보기 싫다고 거기다 갖다 뭐 이상한 거를 집어넣고 수술을 해서 피고 자꾸 내가 이제 대기업 사람들하고 이제 비대는 것이냐. 그 사람들 보세요. 팔자주름이 거의 90%는 다 패여 있어요. 짙게. 요렇게. 선생님도 조금은 짙으신 편?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팔자주름에 여기는 우리가 금고. 금고라고 해야 돼요. 금고가 밋밋하게 다 하면 다 나가잖아요, 돈이. 근데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거 이제 저기 돼요. 그러니까 앞눈썹이 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 그 눈썹은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팔자주름이 패였다고 해서 그 팔자주름을 피려고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판판한 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울뚝불뚝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막 주름이 착착 잡혀갖고 막 그냥 막 주름이 3개, 4개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누구 말까 요즘 좋은 거 많대. 여기 그런 것도 해갖고 좀 이마를 반들반들하게 피는 게 좋고 또 하관 얼굴이 여자가 이렇게 촉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세모진 사람은 분명히 남자를 한때 잠깐은 출세를 시키지만은 길지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죠. 이제 될 수 있으면 얼굴에는 다른 데는 다 괜찮아도 여기는 반들반들, 좀 튀어나온 데 반들반들. 특히나 남자가 눈썹이 짙은 사람은 절대로 그 눈썹을 갖고 장난하면 안 돼. 뒤에는 조금 헬진도 절대로 앞에 갖고는 장난하지 않아야 되고. 팔자주름 이거 있잖아요. 절대 피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금고인데 금고를 갖다 손을 대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안 그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에 있는 청풍원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연령층 자체가 이제 40대부터 60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가장 큰 관심사가 말년운이거든요. 말년운? 네. 진짜 어떤 사람들이 말년운이 좋고 어떤 사람들이 말년운이 안 좋은 걸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예.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말년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적으로 좀 이야기할게요. 네. 살아오면서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말년운이 좀 안 좋아질 겁니다. 인과응보를 나는 믿거든요. 네. 근데 뭐 살아오면서 공을 많이 들이고 덕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말년운이 좀 좋아지시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편차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자기 살아온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신이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공부해 보니까 신이 다 해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내 노력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운이 아무리 좋다 해도 배짱이처럼 있으면 안 좋아지는 거고, 내가 운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개미처럼 열심히 한다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보는 거는 이제 선과 악은 좀 놓치고 선으로 행했을 때, 나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 그 표현을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철학적으로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네. 아닙니다. 악이 선을 이길 때도 허다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뭐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기도한다고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득 순간 지나가는 게 선과 악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평행선이다. 어느 때는 선이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악이 이길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말년운이 좋게 가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짓 덜 하고 곱게 좋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남 밟고 일어서서 잘 먹고 잘 삽디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인과응보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식이 안 돼도 안 됩니다. 그런 걸 좀 본 경험도 있고, 젊었을 때 고생을 억수로 해서 자식들도 제대로 못 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고생하신 분들, 자식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은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겠지, 그죠? 좋은 시절 다 보내보고. 근데 늙어서 자식이 잘 돼 있으면 그것도 말년운이 좋은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자식한테 큰 재산을 못 주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년운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나는 지금 착하게 참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좀 가족도 이렇게 좀 시끄럽고 돈이 없으면 네. 요즘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시끄러워져요. 네.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만인 것 같지만 네. 저도 돈 없이도 살아봤고, 근데 자기 스스로 또는 상대방이 어떻게 기준을 맞춰서 화합하느냐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돈 없으면 시끄럽게 돼 있어요. 생활비 없는데 싸움하지. 맞잖아요, 그죠? 하면 집안이 풍지박산 날 때도 있고. 네. 물론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라면 자식들의 인성이라도 제대로 돼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자신하는 거야. 그리고 내 경험에서도 저도 뭐 살아오면서 이런 삶만 살았는 건 아니거든. 부모 속도 세게 보고 농대에도 쳐보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큰 집만 안 갔다 왔어. 큰 집만 안 갔다 왔어. 네. 지나와 보니까요, 내가 나쁜 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뭐 양심 바른 놈은 아니라, 나는 양심이 뭐 옳다, 나는 양심 바른 놈이야,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자신하지는 못해요. 왜? 나도 의문이거든. 근데 나쁘게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나도 인성은 조금 그래도 좀 됐네. 뭐 남들이 뭐 보기에 뭐 사가지 없이 보인다, 뭐 재수 없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내 표현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뭐 굳이 논하자면 나는 선하게 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인과응보는 있다 라고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기회는 3번 온다? 좋은 기회. 네. 제 기준으로 따지면 2번 놓쳤거든요. 네. 한 번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계 세 번째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죠. 말년운이 좋다 나쁘다는 저는 감히 평가를 크게는 못 하겠고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았느냐, 선하게 남을 막 짓밟으면서 막 밟고 올라서고 살았느냐, 악하게. 막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뭐 인과응보는 있고 3번의 기회는 있다. 네. 나는 항상 이렇게 조언해주는 편이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지 굽히지 마시고 열심히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년복이 좋다, 음, 좋아진다 음, 라는 징조 또는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 있어요. 40, 50대의 분들이 말년복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가 말년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년에 건강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이제 부족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손들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를 말년이라 하겠지요. 네. 그리고 어떤 관제나 구설이나 뭐 험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사고수나 이런 걸 당하면 안 되고. 근데 40, 50대들이 말년운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를 느낄 때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처음에 희한해. 아직까지 해결돼야 될 일들은 남아있는데 뭔가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희한해. 나는 작년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올해가 됐는데 내가 불안하지가 않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의 어떤 각오나 다짐이 틀려져요. 지금 해가 바뀌면서도 느낄 수 있겠네요. 예, 느낄 수가 있어요. 오. 내가 과거에 이제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들 경제적인 거 건강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됐던 분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새해가 되면서 아니면 동지를 기점으로 이거는 건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뭔지 모르게 생각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벌렁벌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 하지 않으려도 불안했던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자꾸 바뀌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네. 오. 예를 들어서 우리 40, 50대 우리 기주님들도 보면은 막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밤문화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하기 싫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질없다? 내가 왜 나가서 놀 때 잠깐 좋은데 그 다음날 피곤하고 힘들고 또 돈도 쓰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뭘 좀 다른 걸 배워봐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깁니다. 오. 근데 그거를 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자주 했던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숫자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부질없고 정말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이다. 예, 반성이 되면서 생각이 변합니다. 오. 반성. 예. 저번에 예. 기도하면서 나왔던 반성하고 예.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했대, 누가 뭘 샀대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부러워져. 그냥 내가 우리 식구들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걸 몰랐네. 뭐가 그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만 바뀝니다. 희한하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바뀌어요. 예. 감사함을 느끼는 예. 거예요. 바뀌어요. 마음자리가 바뀝니다. 아. 희한하게. 그리고 어떤 게 또 생기냐면은 게을렀던 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뭐 기본적으로 뭔가 취미생활을 가지려고 하고 운동을 가지려고 하고 갑자기 막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만 막 시켜 먹던 분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좀 건강식으로 가봐야 되겠네. 아무튼 뭔가가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선생님,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한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초를 켜서 도움을 받고 예를 들어서 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또 알려도 주죠. 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은 이렇게 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가자라고 의논을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편도 자기 와이프가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야.
과거의 모습이랑 변화하니까. 응. 진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인스턴트 그렇지. 갑자기 건강식이라고 아.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고맙지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좀 챙기네. 그럼 잘해주겠지요. 그럼 부부가 다시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지겠지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나가서도 뭐가 다 잘 되겠지요.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도 뭔지 모르게 편한 거야, 마음이. 더 잘 되겠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은 말년운이 편하게 아주 갈 겁니다. 여러분 말년운 좋게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